44년 만에 풀린 밤바다의 빗장. 이제 해뜨기만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지난달 인천 연안에서 만난 한 꽃게 어민의 말이다. 그는 새벽 2시에 항구를 나서도 그동안은 해가 뜰 때까지 먼 바다에서 기다려야 했다. 조업지는 눈앞인데 시계만 바라보며 시간을 흘려보내야 했던 세월이 40년을 넘었다. 2026년 3월부터 인천 경기 연안의 야간 조업이 허용된다. 1982년 이후 44년 동안 유지되어 온 야간 조업 제한이 마침내 풀리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약 3,000톤의 추가 어획과 136억 원 규모의 소득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겉으로 보면 오랫동안 막혀있던 숨통이 트인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이 변화는 단순한 규제 완화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현장의 삶, 산업 구조, 해양 환경, 그리고 정책의 방향까지 함께 시험받는 중요한 전환점이기 때문이다. 과연 이번 조치는 누구를 위한 변화이며 어디까지 준비된 변화일까? 본론 1 현황 분석 시간에 묶여있던 인천 경기 어업. 인천 경기 연안은 서해 꽃게 어업의 핵심 지역이다. 특히 3월부터 6월까지 이어지는 성어기는 연간 소득의 상당 부분을 좌우한다. 하지만 이 지역 어민들은 오랫동안 시간의 제약이라는 구조적 한계 속에서 조업해왔다. 출항지에서 주요 어장까지 이동하는 데만 최대 45시간이 걸린다. 새벽에 출항해도 일출 전에는 조업이 불가능했고 일몰과 함께 다시 철수해야 했다. 하루 실질 조업 시간은 길어야 67시간 수준이었다. 이는 다른 연안 지역과 비교하면 매우 불리한 조건이다. 같은 어장을 공유하면서도 어떤 지역은 밤을 활용하고 어떤 지역은 낮에만 일해야 하는 구조였다. 정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약 2,399위 규모의 어장이 확대된다. 서울시 면적의 4배에 달하는 규모다. 900여 척의 어선이 혜택을 받게 된다. 수치만 보면 분명 의미 있는 변화다. 특히 최근 유류비 상승, 인건비 부담, 어획량 감소 등 삼중고에 시달리는 연안 어업인에게는 단비 같은 소식이다. 문제는 이 확대된 시간과 공간을 산업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있다. 3. 본론 이 문제의 핵심 규제 완화 뒤에 숨은 과제들. 야간 조업 허용은 단순히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의미로 끝나지 않는다. 그 이면에는 최소 3가지 중요한 문제가 존재한다. 첫째, 안전 문제다. 야간 항해와 조업은 본질적으로 위험하다. 시야 확보가 어렵고 충돌 사고나 장비 사고 위험도 높다. 특히 소형 연안 어선이 많은 인천 경기 지역 특성상 안전관리 체계가 충분하지 않으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안전관리 계획 제출을 조건으로 허용했다고 밝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안전 인프라는 아직 부족하다. 항로 표시, 통신 장비, 실시간 관제 시스템, 교육 체계 등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둘째, 자원 관리 문제다. 어획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자원에 가해지는 압력이 커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특히 꽃게처럼 자원 변동성이 큰 어종은 관리 실패 시 급격한 고갈로 이어질 수 있다. 야간 조업이 본격화되면 단기적으로는 어획량이 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자원 감소 위험도 함께 커진다. 지속 가능성에 대한 설계 없이 시간만 풀어주는 방식은 결국 미래 소득을 당겨 쓰는 구조가 될 수 있다. 셋째, 유통가격 구조의 문제다. 어획량이 늘면 무조건 소득이 늘어날까? 그렇지 않다. 성어기의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냉장 저장 가공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잡아도 남는 게 없는 구조가 반복될 수 있다. 이미 여러 지역에서 경험한 현실이다. 생산은 늘었지만 유통 구조가 따라오지 못해 어민 수익은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도 적지 않다. 4. 본론 3필자의 시각. 이번 조치는 시작일 뿐이다. 이번 야간 조업 해제를 완성된 정책이라기보다 실험 단계의 출발점으로 본다. 44년간 유지된 규제가 풀렸다는 사실 자체는 분명 의미 있다. 그동안 현장의 요구가 제도에 반영되지 못했던 구조적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진정한 성과로 이어지려면
세 가지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규제 중심에서 관리 중심으로의 전환이다. 지금까지는 막는 정책이었다면 이제는 관리하는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 단순 허용이 아니라 조업 시간어, 횡량어, 종별 관리 체계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 둘째, 생산 중심에서 산업 중심으로의 전환이다. 더 많이 잡는 것보다 더 잘 파는 구조가 중요하다. 냉동 가공 브랜드 화직 거래 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으면 이번 변화는 단기 호황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셋째, 어업인을 정책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세워야 한다. 현장에서는 이미 다양한 자율관리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지 않으면 정책은 늘 위에서 내려오는 것에 머무른다. 야간 조업 해제는 어민에게 기회이자 책임이다. 동시에 정부에게도 관리 역량을 시험받는 무대다. 5. 결론, 지속 가능한 밤바다를 만들기 위해 이번 조치는 분명 반가운 변화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한 소득 확대 정책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앞으로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안전 인프라에 대한 선제 투자, 자원 관리 데이터 구축, 유통 가공 연계 정책 강화, 지역별 자율관리 모델 확대, 환경 변화에 대한 장기 대응 전략. 수산업은 공공성과 산업성을 동시에 가진 분야다. 바다는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며 오늘의 어획은 내일의 자산과 직결된다. 지속 가능성을 외면한 성장 정책은 결국 산업 자체를 약화시킨다. 이번 야간 조업 해제는 우리에게 묻고 있다. 우리는 더 많이 잡을 준비만 했는가? 아니면 더 오래 버틸 준비도 했는가? 밤바다가 다시 열렸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바다를 어떻게 지켜가며 활용할 것인가이다.